첫 번째 경기 하이덴하임 대 함부르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간신히 잔류했지만 올 시즌 초반부터 고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1승 1무 6패로 리그 17위에 머물며 강등권 탈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세트피스 외에는 유효 슈팅이 적다. 특히 측면 수비진의 부상으로 인해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중원에서도 공수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대응이 늦는 문제가 있다. 홈에서는 초반 강한 압박을 시도하지만 체력 저하로 후반에는 수세로 몰린다. 결국 수비 안정에 집중하며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다. 승격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 중이다. 2승 2무 4패로 13위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다. 공격에서는 라얀 필리프가 중심축으로 활약하며 득점 루트를 이끈다. 좌우 윙의 빠른 전환 플레이가 장점으로 하이덴하임 수비에 위협적이다.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는 높으나 후방 라인의 집중력은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빠르면 뒷공간 노출이 반복된다. 그래도 상대보다 조직력과 템포 조절 능력은 확실히 낮다. 초반부터 점유율을 가져가며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하이덴하임은 홈 이점을 살려 수비적으로 밀집하겠지만 결국 함부르크의 전환 속도를 견디기 어렵다. 공격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 모두에서 격차가 느껴진다. 함부르크가 경기 중반 이후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후반에 승부가 갈릴 것이며 함부르크가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그 8경기에서 4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6위에 자리하고 있다. 공격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으로 21득점은 그 자체로 위협적이다. 다만 수비가 18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원의 전력 누수로 인해 볼 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다. 장크트 파울리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는 다소 회복됐다. 홈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초반 리듬을 잡는다. 측면 공격진의 활동량이 많고 세컨드볼 반응도 빠르다. 하지만 수비 뒷공간 노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5승 2무 1패로 리그 4위 확실한 상위권 전력을 자랑한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14득점 6실점으로 효율적이다. UCL 코펜하겐전 4-2, 쾰른전 1-0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라시가 득점 루트를 이끌고 있고 브란트와 아데에미의 지원이 인상적이다. 패스 템포가 빠르고 세트피스 활용 능력도 개선됐다. 다만 부상으로 인해 벤치 뎁스는 다소 얇아진 상태다. 원정에서도 점유를 유지하는 능력이 좋아 안정감이 있다. 리듬이 일정의 상대의 강한 압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프랑크푸르트의 공격력은 위협적이지만 도르트문트의 조직적 수비와 전환 속도가 한 수 위다. 홈팬들의 열기 속에 프랑크푸르트가 선제 득점을 노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르트문트가 공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도르트문트가 한 끗 차이의 결정력으로 승부를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US 레체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즌 초반 1승 3무 4패 16위로 고전하고 있다. 끈끈한 수비를 바탕으로 무승부를 자주 만들지만 공격 전개는 답답하다. 득점력이 낮고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홈 구장 분위기는 강하지만 상위권 팀 상대로는 밀리는 양상이다. 공격 시 롱볼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수비적으로는 블록을 내리고 역습 한 방에 집중하는 형태다. 조직력은 나쁘지 않지만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다. 결국 경기 후반에는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경우가 잦다. 8경기 6승 2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며 완성된 전력을 자랑한다. 콘테 감독 체제 아래 팀 밸런스가 안정되고 점유율 기반 축구가 살아났다. 더 브라이너를 중심으로 한중원 전개는 리그 최상급이다. 측면에서의 공격 다양성이 풍부하고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수비 라인은 압박 후 빠른 복귀가 가능해 역습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원정에서도 점유율을 잃지 않는 전술적 완성도가 돋보인다. 공격의 템포 조절과 전방 압박 타이밍이 정교하다. 하위권 팀 상대로는 초반부터 압박해 일찍 승부를 내는 패턴이 많다. 레체가 홈에서 끈질기게 버티겠지만 나폴리의 공세를 90분 동안 막기엔 역부족이다. 공격의 템포와 전환 속도 모두 레체보다 한 수 위다. 특히 더 브라이너 중심의 중원 조합은 레체의 수비를 무너뜨릴 열세다. 결국 나폴리가 무난하게 원정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장크트 파울리 대 호펜하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반 3경기에서 2승 1무로 출발했지만 이후 5연패로 추락했다. 현재 리그 14위로 최근 5경기 동안 단 1득점에 그쳤다. 공격 전개가 느리고 박스 안침투가 거의 없다.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원의 부상 공백으로 전환 속도가 크게 느려졌다. 홈에서는 초반 강한 압박을 시도하지만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한다. 밀레른 토어의 열광적 응원 속에서도 경기력 반등이 쉽지 않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위주의 운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리그 7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며 모두 3득점 이상을 기록했다. 공격진의 컨디션이 최고조이며 전방 압박이 매끄럽다.
부상자가 수비 라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조직력이 흔들리지 않는다. 중원에서의 볼순환 속도가 빨라 장크트 파울리의 약한 압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윙어들의 크로스 완성도가 높고 세컨드볼 반응도 날카롭다. 원정 경기에서도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보유했다. 공격의 다변화로 상대 수비 라인을 쉽게 흔드는 팀이다. 장크트 파울리는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지만 현재의 경기력으로 호펜하임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호펜하임은 이미 상대 공략법을 알고 있으며 전방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잡을 것이다. 공격 완성도와 수비 밸런스 모두에서 우위가 뚜렷하다. 결국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으로 호펜하임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리치 감독 체제 아래 8경기 2승 6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끈끈한 수비와 전환의 균형이 돋보이지만 마무리가 아쉽다. 경기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이 나오지 않으며 승부를 못 짓는 경우가 잦다. 홈에서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인다. 크르스토비치 대 케텔라에르 술레마나가 공격을 이끌지만 효율성은 낮다. 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측면 수비 커버 타이밍이 늦은 점이 단점이다. 그래도 무패 행진이 이어지며 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강팀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끈기가 큰 무기다. 8경기 5승 2무 1패로 3위에 자리하며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뛰어나며 레앙과 플리식의 돌파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중원에서는 모드리치가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경기를 이끈다.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지만 피사전 무승부에서 집중력 저하가 드러났다. 하이프레싱 상황에서 뒷공간 커버가 다소 느린 점은 여전히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력의 완성도는 리그 최상위 수준이다. 원정에서도 점유율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한다.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 주도권 싸움에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아탈란타는 무패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승리로 연결되기 어렵다. 밀란은 공격 전개 속도와 결정력에서 한 단계 위다. 다만 아탈란타의 홈 구장은 언제나 변수를 만든다. 팽팽한 접전 끝에 두 팀은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